안녕하세요. 청래한의원의 이진혁 원장입니다. 작년 통계로는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분들의 76% 정도가 알츠하이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20% 정도 환자분들이 이제 혈관성 치매로 알려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개가 혼합된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96% 정도가 결국 알츠하이머하고 혈관성 치매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치매들이 한 3, 4%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제일 먼저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이 오거든요. 최근 일들에 대한 기억들이 좀 빨리 없어지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고 나갔는데 잊어버렸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세요. 건망증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뭔가 하면, 냄비를 올려놓고 나갔다가 타는 냄새가 나면 놀라시잖아요. 알츠하이머에서는 본인이 올려놓은 걸 잊어버리세요. 그 문제 자체를 잊어버리시는 것 같다면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중기가 되면은 이제 판단력 저하라든지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세요. 집에 찾아오는 게 힘들어지신다든지 현재 날짜나 계절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시게 되는 상황이 생기시게 되고요. 말기가 되시면 1에서부터 10까지 센다든지 거꾸로 10에서부터 1까지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십니다. 말기까지 가시게 되면 뇌의 다른 부분들도 손상을 받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자체도 힘들어지세요. 계속 누워 계신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쯤이 되면 후기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는 밝혀져 있지 않은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뭉쳐서 만들어진 베타아밀로이드 플레이크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변성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지는 신경섬유 다발, 두 가지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최근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게 타우 단백질 변성으로 인한 신경섬유 다발이 더 근원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베타아밀로이드 플레이크를 없애는 약들이 몇 가지가 개발이 됐는데 그걸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성 단백질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씩 생기게 되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 뇌 청소 작용이 있어요. 그 청소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깊은 수면에 드셨을 때만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문제로 수면 장애가 나타나시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노폐물 청소가 안 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많이 쓰지 않거나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천천히 노화되는 거죠. 그리고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게 정말 아밀로이드 플레이크를 줄이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우 단백질로 인해서 만들어진 신경섬유 다발이 제거되는가였거든요. 치매가 걸리도록 방치한 주하고 비교했을 때는 반 이상이 줄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타아밀로이드 플레이크를 만들어내는 효소를 차단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요. 일단 만들어진 베타아밀로이드 플레이크나 타우 단백질의 신경섬유 다발을 없애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효소들을 활성화시키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예방이나 치료나 증상 억제가 모두 가능한 걸로 이제 판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했던 실험동물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기존 양약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왔고,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제거는 이제 그 기존 약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였으니까요. 깜짝 놀랄 정도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이 이제 SCI 저널에 올라갔었으니까 적어도 실험 자체의 그 정확도나 공평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 자체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처방이라 실제로 치매가 치료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치매 환자분한테 약을 처방하고 나서 대소변 못 가리시던 환자분이셨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배우자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셨기 때문에 이제 말기에 가까운 상태셨거든요. 근데 중기 정도 이상까지 호전이 되셨어요. 이제 보호자분하고 말이 통할 정도가 되고 대소변을 이제 스스로 해결하실 정도가 돼서 저희가 그때 사실은 놀라서 시작을 한 거고요. 저는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 그리고 사회생활입니다. 독서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다양한 분야의 많은 단어들을 접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가 뇌가 훨씬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신문 읽으시는 걸 많이 추천드려요.
신문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분야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인데요. 운동은 이제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계속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생활인데요.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뇌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시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제일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꾸준하게 해주신다면 치매 예방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치매는 아주 어려운 병이기는 하지만 전혀 가망이 없는 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치매 전 단계에 있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치매 환자분들이 100만 명이 좀 안 된다면 경도인지 장애는 그 3배가 넘는 환자분들이 계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단계에서는 치매까지 가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방치하셨을 때는 6년 안에 80% 정도 환자가 치매로 발전을 하시게 돼요. 반면 그 안에서도 관리를 잘한 20%의 환자분들은 치매까지 가지 않고 끝이 나시거든요. 경도인지 장애로 판정을 받으셨다면 그때부터 빨리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치매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셨어요. 가능하면 자주 검사하시고 치매의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